애봉님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요즘에 제가 막 매매 연습한답시고 소액으로 주식을 담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가 나도 별 타격도 없고 그래서 막 신나게 주식 쇼핑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쇼핑 못한 지 한참 됐는데 주식 쇼핑 막 주식 주워 담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네요.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지 쌓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뭐 그냥 저냥 버티고 있기는 한데 조금 무서워지려고 하네요. 지수가 너무 쉼없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나면 빨리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제 강제 장기 투자 종목들이 여전히 빌빌대고 있어요. 뭐 아무튼 12월 3일 장마감 싹쓸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가 4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미국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영국 정부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어요. 외국인의 매수세 거침이 없고요. 오늘은 특히 운수장비 업종에서 1,5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좀 무서워요, 진짜. 오늘 환율이 1,100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당분간 좀 더 떨어질까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될까요? 우선 미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하고 또 백신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환율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너무 겁먹지는 말고 지금의 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되 수익 내는 종목들은 잘 수익 실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드디어 900선 위로 올라섰네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펄어비스, 제넥신, 컴투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확실히 제가 오르는 종목만 잘 비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현대차, 2위는 LG화학, 3위는 네이버, 4위는 LG전자, 5위는 삼성전자고요. 코스닥 1위는 JYP엔터, 2위는 시젠, 3위는 YG엔터테인먼트, 4위는 오스코텍, 5위는 HLB입니다. 오랜만에 LG전자가 올라왔네요. LG전자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한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생활가전, H&A 부문과 홈엔터테인먼트, HE 부문에서 온라인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실적도 상향 가능성이 있어서 왜냐면 아이폰이 굉장히 잘 팔렸으니까. 그래서 LG전자의 연결 영업이익은 추가로 상향될 여력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 VS 부분의 적자 규모가 축소 중인 것도 긍정적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적자폭이 좀 확대됐는데 3분기부터는 공장 가동이 재개됐고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은 작년 분기 평균 매출액을 상회하면서 적자도 축소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도 LG전자의 실적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치면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너무 싸다는 거죠. 현재 퍼가 6.68배 정도인데 글로벌 가전업체 평균이 18.16배니까 무척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PBR은 한 배도 안 되는 0.5배 수준으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아까 VS 부분의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2018년에 VS 부분의 흑자 전환 기대감에 PBR이 1.46배까지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VS 부분의 적자폭 크게 줄어들면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LGLB 하면 딱 떠오르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외에도 올해 신규 파이프라인을 대거 도입했거든요. 표 한번 봐주시고요. 대부분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바닥 수준이라 관심 갖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임상 관련 진행사항은 또 따로 잘 체크해 보시면 더 좋겠죠?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현대차, 2위는 LG전자, 3위는 기아차, 4위는 NC소프트, 5위는 빅히트고요. 코스닥 1위는 YG엔터테인먼트,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3위는 제넥신, 4위는 펄어비스, 5위는 JYP 엔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애소리의 주식수다에서 이 GMP 관련해서 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싹3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적이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는 가운데 이 GMP로 인해서 내년 전기차 출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현대차가 오늘 6년 만에 19만 원을 돌파했어요. 네,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임주와 엔터주의 매수세가 몰렸는데 특징주에서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징주, 게임과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 출판 총서가 42개 게임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판호가 뭐냐면 게임이나 서적 등 출판물에 사업 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중국 판호를 발급받게 되면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유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중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내준 것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만난 이후에 공개된 첫 판호 발급이기도 해서 시장에서는 막 게임을 시작으로 한알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오늘 굉장히 기대감이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오늘 컴투스를 비롯해서 룽토코리아, 펄어비스, 넥슨GT, YJM 게임즈 등 게임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JYP 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했어요. 그리고 뉴,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등 콘텐츠주도 엄청 올랐네요. 하지만 좀 냉철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판호가 발급된 한국 게임은 42개 중에 단 1개에 불과하고요. 사실 서머너즈 원은 이미 중국 내에서 서비스가 됐던 게임이에요. 판호 발급 없이는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긴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유통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행보를 좀 눈여겨봐야 가능성을 주는 신호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시장 좋을 때는 특징주 뽑는 것도 참 어렵네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 전기차 제조기업 카누홀딩스와 약 270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었죠. 중요한 게 카누는 현대 기아차와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인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품은 멀티펑션 스위치와 SRC 제품인데요. 멀티펑션 스위치는 방향 지시 등 전조등, 와이퍼 이런 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되는 제품이고요. SRC는 핸들의 에어백, 오디오 리모컨 등의 스위치 온오프 신호를 에어백 전자 제어 장치로 전달 가능한 회전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계속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30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 SDI와 전기차용 배터리 매니지먼트 모듈 수주 계약을 따낸 데 이어서 SK 이노베이션과도 ESS용 배터리 제어 시스템 수주를 따냈고 이번에 카누와도 부품 공급 계약을 이렇게 따내면서 앞으로 전기차 부문의 매출 확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또 현대차 EGMP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런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국내 최초의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형 펌프 이오 패치의 임상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효능 측면에서는 이오 패치가 당뇨인의 혈당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오 패치는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서 편리성과 주입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제품입니다. 이번 임상에서 이오 패치 착용 후에 혈당이 착용 전에 비해서 적정 범위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중증 저혈당 발생률은 착용 후에 확실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편의성 항목에서 9명 중 7명이 만족했고 착용 후 생활 항목에서는 8명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패치 펌프가 인슐린 주사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지에 대해서는 9명 모두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임상 중에 중대한 이상 반응도 없었기 때문에 내년 중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23% 부근에서 고점 형성했고요. 11.57% 상승세로 마감했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젠큐릭스입니다. 관계사인 엔젠바이오가 1일부터 2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요. 15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2019년 이후 상장한 기술 특례 기업 중에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엔젠바이오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 기반의 유전자 진단 분야에 주력하는 기업인데요. KT와 젠큐릭스의 합작 법인으로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국내 최초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 기반의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정밀 진단 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획득해내기도 했습니다. 명신산업 공모 흥행의 MS오토텍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는데 젠큐릭스도 엔젠바이오 상장 전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특징주는 여기까지 보고요. 거래량 급증 종목 같이 만나볼게요. 자비의 LMS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라이다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죠. 그리고 9위의 맥스로텍은 성운 파마코피아의 추가 지분 인수로 바이오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성운 파마코피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이오 기술과 화학 합성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신약 원료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11위의 현대공업은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시트 쿠션과 등받이, 좌석 팔 지지대, 그리고 좌석 머리 지지대 등 이런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같이 주목을 받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오늘은 어떤 특정 섹터보다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네요. 대웅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신청했다는 소식에 정교장에서도 조금 상승했는데 시간의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저는 한온 시스템 개인적으로 조금 사봤는데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기사가 떴네요. 좀 자세히 저도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 개별 이슈 화면 통해서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오늘장 마감 싹쓸이는 마무리하고요. 많은 분들이 엔투텍 상한가 갔다고 막 축하해주고 계신데 저는 상한가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참 주식은 재밌기는 재밌는데 좀 짜증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참 대단한 놈인 것 같아요. 그래도 1%라도 좋으니까 내일도 수익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식 애소리 식구분들 모두 다 같이요. 수익 내신 분들은 댓글로 막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